더 이상 실패는 없다. 유노튜브 MC 정하이, 대표장 김신영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쌍꺼풀 수술 방법 중 절개 쌍꺼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절개 쌍꺼풀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절개 쌍꺼풀 수술은 이렇게 있는 게 디자인이고요. 여기 따라서 쭉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하고 지방을 제거를 하고요. 이 근처에 있는 근육도 제거를 좀 합니다. 눈매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눈 근육이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맞게 이제 묶어줘서 눈매 교정도 하시고 마지막에 쌍꺼풀 고정하고 봉합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개는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우리 자연 쌍꺼풀 가지고 있는 분들 자세히 보시면 수술한 것도 아닌데 주름이 있어요. 눈 감아도.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절개로 수술한다고 했을 때 이 흉터가 주름같이 보인다고 하면 그거는 흉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육을 적절하게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조직을 많이 파괴만 안 한다면은 절개 쌍꺼풀을 하더라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죠. 비절개 쌍꺼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정이 너무 강하거나 방법이 좀 문제가 있을 때는 흉터가 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절개 쌍꺼풀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피부를 꼭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죠. 라인을 앞으로 이렇게 잡아도 커져서 피부가 라인이 안 보이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후로는 눈매 교정이 많이 필요할 때, 안구마수가 매우 심할 때가 되겠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올릴 수 있는 눈의 크기는 2mm 정도를 키울 수 있는데 그 이상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절개 방식을 쓰는 것이 안구마수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육이 많고 지방이 많아서 비절개를 했을 때 풀릴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절개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비절개 방식으로 수술했는데 풀린 경우 혹은 여러 번 풀린 경우 한 3번, 4번 했는데 풀었다 이러면 절개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절개 쌍꺼풀을 해서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개 쌍꺼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피부가 두껍다는 증거죠. 그래서 안 풀리게 하려고 쌍꺼풀 고정을 할 때 너무 깊게 하는 겁니다. 깊게 하면 흉터가 많이 생깁니다. 두 가지인데 고정이 깊은 경우에는 고정을 약하게 만들어주면 흉터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 근육이 제거된 경우는 근육이 제거된 부분의 위쪽에 있는 피부를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봉합을 해주시면 흉터가 잘 안 보이게 되고요. 흉터 생긴 이유에 맞게끔 수술로서만 교정이 된다는 거. 소세지 주사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했을 때는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켈로이드가 있는 분들은 흉터가 심하게 남잖아요. 그런 분들도 수술이 될까요? 켈로이드와 비효성 반응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켈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정상 조직보다 바깥쪽으로 자라는 악성 종양과 비슷하게 행동하는데 귀에 피어싱 했는데 구멍은 조그만데 아주 크게 덩어리가 생기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켈로이드입니다. 켈로이드는 귀와 목만 생기기 때문에 눈 수술을 했는데 켈로이드 생기지 않습니다. 비효성 반응은 종양같이 생기진 않지만 그 부위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 튀어나오는 거는 몸에 사지, 움직이는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눈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비효성 반응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술이 잘못된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공의 시절에 원장님들께서 상처 관리와 흉터 관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길게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봉합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하는 일이 거의 90%가 드레싱입니다. 드레싱과 봉합.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실까요? 흔히 성형외과 의사는 미용적인 수술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드레싱, 상처에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로 하기 때문에 상처, 가장 흔하게 보는 대학병원의 질환은 욕창입니다. 하지마비돼서 욕창이 생기고 항상 상처와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고등학생인데 3년 정도 본 것 같아요. 사고 때문에 하지마비가 온 거예요. 수술을 분명히 한쪽 해줬어요. 엉덩이 부위에 이제 욕창이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또 왔어요. 왼쪽에 똑같은 게 생긴 거죠. 드레싱 할 때마다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처 치유가 수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 수술을 하거나 눈 수술을 하거나 여는 순간 항상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술기들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소리는 나중에 상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수술 끝나고 어떠한 상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흉터도 커지고요.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재건도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형외과 의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서 수술을 맡기셔도 됩니다. 그럼 걱정 없이 수술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절개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유노튜브 MC 정하인 대표원장 김시정이었습니다.